안녕하세요. 요거 직전에 수능 선택 과목 영상을 찍고 와서 안녕하세요로 다시 얘기를 인사를 하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어쨌든 일단 수학부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수학은 저 작년 같은 경우에 현우진 선생님 거를 들었고요.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저는 2000년도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2000년도에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한국에서 고1 1학기까지 다니고 2학기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육 과정으로 수원의 마무리를 짓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냐면 지금 교육 과정으로 치자면 수투까지 마무리를 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수투에 기하하고 기하 벡터 확통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교육 과정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때는 훨씬 더 다 잘 버무려져 있던, 지금은 많이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단 교육 과정부터가 다 바뀌어버려서 이 범위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제가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수학을 꽤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기초부터 다시 하자. 밑에서 다져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니까 밑에서부터 다지자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완전 노베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완전 노베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았었어요. 저는 이제 현우진 선생님 커리를 타기 전에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 정석으로 원래 공부를 했거든요. 원래 공부를 했고 이번에도 이제 수능을 쳐볼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수학 정석부터 사가지고 다시 풀어봤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 때는 공통 수학이었는데 이제는 수학 상하로 나눠져 있는 고1 수학 있잖아요. 고1 수학부터 해서 미적분까지 책을 사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어요. 뭐 기본 예제, 뭐 보기 문제, 그다음에 뭐 유제, 뭐 연습 문제 할 것 없이 다 풀었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현우진 선생님 커리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뭐 커리큘럼 설명하는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나도 도형부터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도형부터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순아 언니 이거 해야 되는데 좀 비켜줄래? 여기 보시면 요거 잘 보이시나요? 아 이거 어떡할 거야. 네, 이거 치우고. 네, 네, 중학 도형, 중학 수능 노베, 저 이거부터 했어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뭐 도형을 잘 못한다고 느끼거나 내가 수학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일단 너무 오래됐고요. 너무 오래됐고, 또 중학교에서는 쉽게 배우고 넘어갔던 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우진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뭔가 수학을 보는 안목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거 사실 푸는데 진짜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거 12월 달에 시작해서 한 2주 들었나? 3주 들었나? 2주도 안 걸렸어요. 한 열흘? 7일? 7일 정도 했나 보다. 네, 이게 띵 9까지 있으니까 매일 띵 하나씩 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더 들을 수 있는 날은 더 듣고, 그러니까 일주일 조금 안 걸렸나 봐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시발점을 들어갔어요. 시발점 들어갔는데 시발점 책이 4권이에요. 수학 1, 2, 그 다음에 미적분 상하, 그리고 워크북도 그냥 묶어서 제가 제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가 시발점입니다. 이렇게 듣는데 제가 사실 이거를 가능하면 1월이나 2월 중에 끝내고 싶었어요. 1월이나 2월 중에 끝내고 싶었으나 그건 제 희망사항이었던 거고, 제가 이걸 아마 5월인가 6월 달에 마무리를 했을 거예요. 5월, 6월에 완강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뉴런이 굉장히 늦어졌죠. 이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뉴런으로 넘어갔는데, 일단 시발점은 누구라도 들을 수 있어요. 기초를 처음부터 다지는 사람이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진짜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문제도, 그리고 개념을 알았다고 해서 보면 바로 풀리는 문제는 사실은 그게 기분은 좋은데 연습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들어있는 문제들은 개념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한 번에 풀어지는 문제들만 들은 건 아니라서 그게 좀 좋았어요. 좀 충분히 고민하면서 풀 수 있는, 너무 어렵지 않은 수준의 문제가 충분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풀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는 노베로 가정하고 듣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지만, 들으면서 이거 나 안 들었으면 어쩔 뻔. 진짜 노베가 돼버렸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렇게 5월, 6월까지 수분감을 시발점을 들었고요. 제가 시발점을 들을 때까지는 수1을 다 끝내고 수2를 듣고 수2를 다 끝내고 미적분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뇌가 말랑말랑한 아직 어린이들이라서 모를 수 있어요. 이렇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제 나이 정도 되면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고 내가 공부를 꽤 잘한다고 자부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처럼 한 번 배운 게 뇌리 확 박혀서 안 떠나고 이런 일이 없어요. 한 번 들어서 되질 않고 2번, 3번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잔 계산 실수 이런 거 없고, 그리고 뭔가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입하면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그래. 그럼 다음번에 문제를 보면 그걸 바로바로 적용하는 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진짜 어렵게 풀고서 풀이를 들으면 나 뭐 한 거임?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풀었지? 바보 아니야?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시발점을 그렇게 과목별로 끝내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뉴런을 들어갈 때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뉴런 다 끝내고 나면은 또 수열 들어가면 또 하나도 생각이 안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뉴런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수1, 둘째 날은 수2, 셋째 날은 미적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수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수분감하고 뉴런을 동시에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같이 들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표 커리큘럼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분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분감을 먼저 해야 되는 줄 알고 수분감을 일단 받아서 풀기 시작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듣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뉴런이랑 수분감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뉴런을 시켜서 뉴런을 먼저 듣고, 이게 뉴런입니다. 뉴런 이제 시냅스랑 다 시켜서 풀었어요. 저는 그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런만 풀면 안 돼요? 시냅스는 안 하면 안 되나요? 시냅스 꼭 해야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개념을 배웠으면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안 하면 개념을 배운 건 사실 아무짝에도 사실 소용이, 써먹을 데가 없거든요. 그냥 하세요, 제발. 개념을 들었으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런으로 먼저 개념을 듣고 시냅스 풀고, 그리고 그 단원이 끝나면 수분감으로 넘어가서 그 단원 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1을 보자면 맨 처음에 수열을 듣죠. 수열을 먼저 들어요. 수열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열에 맞춰서 이제 시냅스를 풀죠. 이게 아마 일부러 수열을 뒤로 빼셨던 것 같아요. 수분감에서 일부러 수열을 뒤쪽으로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열을 듣고 수분감에서 수열 파트를 찾아서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었어요. 스텝 1까지만. 스텝 0하고 스텝 1을 뉴런하고 시냅스를 한 다음에 수분감에서 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다시 뉴런으로 돌아와서 개념 강의 듣고 거기 맞춰서 시냅스 듣고 그리고 그 단원이 끝나면 다시 수분감으로 가서 그 단원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수원을 다 끝내고 수투를 듣고 미적분을 듣고 하면 또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계속 그거였어요. 하루는 수원, 하루는 수투, 하루는 미적분. 다시 돌아가서 수원, 수투, 미적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완강을 언제 했냐면 수능 있던 주에 끝났어요. 수능 있던 주에 끝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넓이하고 부피 구하는 딱 그 파트를 수능 전에 못했어요. 뉴런 기준으로요. 수능 전에 그걸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쉽지만 이거를 완강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모의고사 연습을 하자 싶어서 마지막에는 킬링 캠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어디까지 왔냐면 수분감 스텝 0, 스텝 1은 거의 다 풀었고요. 이제 스텝 2를 들어갑니다.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좀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좀 어려운 것들을 모아서 충분히 설명하고 어떻게 발상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설명하는 파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듣기 시작한 거라서 스텝 2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원리로 구분이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면 또 실력이 어느 정도 또 늘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12월 내에 수분감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수분감을 마무리를 짓는 거고 그래서 책이 어마어마해요.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한 거고 그리고 올해 중간에 고등수학 노베가 새로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나온 거 보고 나 저거 들어야지 하고 해서 그때 제가 맨 처음에 시켰을 때만 해도 이거 공통수학 2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공통수학 1을 시켜서 이제 쭉 풀었어요. 이거는 사실 아는 내용이고 개념이 혹시 구멍이 난 데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풀었어요. 굉장히 빨리 풀었고 이제 1단원, 2단원까지만 했습니다. 지금 1단원은 당항식, 2단원은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챕터 3, 챕터 4, 그래서 3단원, 4단원이 이제 경우의 수랑 행렬인데 저는 미적분을 하고 확통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지금 수능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단원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나중에 수능 치고 나서 심심하면 풀어보려고요. 이거는 다 푸는데 이틀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쭉 들었고 쭉 풀었어요. 오히려 도형보다 훨씬 쉽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고 12월 중에 공부하기 싫은 날 이거는 이번에 새로 시켜서 받았거든요. 공통수학 2 노베. 요거는 저 심심한 날 공부하기 싫은 날 요거 이제 마저 들을 거예요. 제가 이제 뉴런까지 듣고도 공통수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등수학을 노베를 왜 다시 듣냐면 이번에 수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면서 킬러라고 부를 만한 문제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서 손을 못 댈 만한 그런 킬러 문제가 안 내겠다 내지는 없어졌다. 대신 뭐 27, 8, 9, 30번이 다 이렇게 거의 균등하게 어려워서 다 맞거나 다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총평 같은 거 보니까 고1 수학을 모르면 아예 마지막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졌고 그게 기본이 돼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비중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육모 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총평이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잡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음, 베이스가 탄탄하면 위에 쌓는 거는 사실 시간만 있으면 다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이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으면 위에 아무리 쌓아도 자꾸 무너져 내리고 내 노력이 효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고 내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면 다시 리뷰하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고, 또 리뷰를 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구멍을 찾아낸다면 그건 진짜 큰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들었고 다시 들을 거고. 그렇지만 뭐 해봤는데 쉽게 잘 풀렸다. 그럼 뭐 2회독, 3회독 할 필요는 없죠. 그거는 솔직히 시간도 너무 아깝고 돈도 아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제가 책을 시켰어요. 여기. 이거는 이제 드릴드 하고 드릴. 요거를 쭉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책이 없어서 못 살까봐 부랴부랴 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수분감이 끝나면 바로 이거를 시작을 할 건데, 이거를 풀면 제 약점이 많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강의를 보는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또 혼자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를 푸는데 할애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능을 앞두고 한 열흘 전부터 갑자기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 는 상태인데 거기서 더 또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연습이 이런 연습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좀 기대가 된달까? 변태 같나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아마도 3월까지는 풀 수 있지 않을까. 마음 같아서 3월 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무리하게 잡지는 않으려고요. 3월까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 킬링 캠프 시즌 2를 사실 제가 다 못 풀었어요. 다 못 풀었기 때문에 그것도 풀고, 그리고 이것도 다 풀고 그것도 다 풀고 나면 다시 작년에 이제 킬링 캠프 나왔던 거 하고 육모 데뷔 나왔던 그 모의고사도 다시 꺼내서 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그때 푼 거는 풀긴 풀었지만 뭐 2점짜리 3점짜리 말고는 내가 정말 유의미하게 얻어갈 것을 다 얻어갔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거든요. 분명히 못 얻어갔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들이고 그걸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리고 잘 뒀으니까 그거를 다시 풀어볼 계획이에요. 그런 걸 풀어보면서 기다리면 드릴 5가 나올 거고, 드릴 5를 또 듣고 나면 6월 모의고사를 칠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그렇게 해서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실무 이것저것 풀어보고 연습 문제 풀어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제가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선우진 선생님을 선택을 한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일단 일타 강사라고 하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봤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봤는데 일단 설명이 깔끔해서 좋았어요. 설명이 깔끔했고 늘어지는 게 없었고, 그리고 또 문제 풀이를 케이스별로 이렇게 푸는 법 저렇게 푸는 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수분감이 아니라 시발점 듣고 또 뉴런 맨 처음에 시작하고 수분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노트하는 게 엄청 많았어요. 그 빈칸이 부족할 정도로 노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분명히 다른 단원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적을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스터디로그 녹화해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막 계속 적고 있어요. 계속 적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시간도 확 줄었고,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를 적는 것도 굉장히 줄었어요. 더 이상 적을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틀리는 부분 내지는 아 맞아 이거 내가 잊고 있었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만 그때그때 적고, 그리고 풀이를 제가 좀 엄하게 풀어놨을 때, 내지는 제가 푼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빠르게 이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풀이법이라던가 그런 거가 있으면 그런 거 적는 정도가 다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습 문제를 풀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느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밟아오는데 정말 적절한 설명을 딱 그때그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뉴런 같은 경우에는 노베는 들으면 의미가 없다. 시발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4년도 버전으로 애초에 들었고 2023년도 버전은 안 들어봤는데 거기 리뷰 남긴 거 보니까 2023년도 거는 이제 수분감과 뉴런 2024년도 버전 중간쯤의 난이도라고 한다면 2024학년도 뉴런은 너 시발점 안 했으면 이거 볼 생각도 하지 마 정도의 레벨이다. 완전 전혀 다른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023년 거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수분감을 듣지 않고 뉴런을 듣는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수분감만 듣고 자꾸 수분감이라고 그러네. 시발점만 듣고 시발점을 안 들었는데 뉴런을 듣는다. 의미가 없다. 적어도 이미 내가 1등급, 2등급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는 뭐 4등급 이하다. 아직 3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시발점을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발점을 듣고 나서 뉴런을 들으면 내가 뉴런에서 알려주는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문제를 못 풀었던 거구나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진짜 단계별로 따라가기만 하면 진짜 한 도장 깨기 할 수 있는 딱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따라가고 있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뉴런을 아직 못 들었을 때 여전히 시발점을 듣고 있었을 때 6월 모의고사를 치고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듣는데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선생님의 해설을 이해할 만한 실력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김기현 선생님인가요? 그 메가패스에 되게 젊은 선생님 하나 있잖아요. 저한테는 젊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어린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거를 해설을 봤어요. 그 선생님은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난도에 따라서 선생님을 이제 선택하는 거는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기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강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좀 부드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딱딱 끊어서 설명하고 좀 쓴소리 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현우진 선생님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부드럽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나는 아직 그 수준이다. 내지는 나는 수준이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게 좋다라는 분들은 김기현 선생님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제가 양승진 선생님하고 김성원 선생님 거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이렇게 잘 따라갈 거고요. 작년에 현우진 선생님이 세금 조사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 수능을 킬러 문항 뺀다 어쩐다 하면서 좀 이슈가 있으면서 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현우진 선생님 은퇴한다는데 이번엔 진짜래요. 이랬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나 수능 끝나고 은퇴하셔야 되는데 라고 제가 막 그때 농담식으로 받아쳤거든요. 근데 그때도 설마 은퇴하시겠어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혹시라도 은퇴하실까봐 제가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현우진 선생님 이번에 은퇴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나머지 1년을 책임지실 수학 선생님은 여전히 또 현우진 선생님입니다. 현우진 선생님 이번에 페어웰 그 영상에서 다시는 인간으로 보지 말자고 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아직 만나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대신 내년에는 다시 인강으로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올 한 해 진짜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작년에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실패라기보단 실수를 거울 삼아
올해는 더 열심히 효과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제 리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베인데 베이스 이렇게 노베를 듣는다고 창피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게 진짜 창피한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나한테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데. 남이 하는 거 따라하다가 인생 망하면요, 아무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게 진짜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자기한테 맞는 좋은 강의 찾으셔서 좋은 수험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또 과목별로 하나씩 올릴게요. 다음에 봐요. 예쁘다. 빠이빠이 해야지. 빠이빠이. 안 해?